요즘 시대에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차를 사거나 빌려서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가장 좋은 것이 있죠. 사고가 났을 때 나의 과실 유무와 별개로 상대와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나를 대신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봐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고만 아니라면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안보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안보에서 보험사라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란 것이 있고, 한반도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정학적으로 얽혀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이란 외교 대상이 있습니다. 외교에서 내가 명분을 쥐고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여건을 내가 만들어 바치지 않아야 하고, 내 약점으로 상대가 인식할 여건을 내가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비용 고효율의 안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비용 저효율의 안보 환경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제주 좋은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아주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의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고 추진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복 경찰 200명만 질서를 위해 투입되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복 경찰 200명의 비용으로 참사를 막았다면 저비용 고효율로 사회 안전을 지킨 것인데, 참사가 일어나고 혼란해진 사회를 수습하는 상황에서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그 배째라는 식의 황당한 정책 발표가 없었다면 우리 정부와 금융시장이 치러야 하는 혼란 수습 비용은 아주 적거나 미미했을 것입니다. 안보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원인이 되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물론이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우리 국민이 제대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요즘 북한 도발이 상식을 넘어섰다 느낄 만큼 빈도나 방식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차 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자손보험도 있고, 대인대물 보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차량이 새 차였을 때는 3천만 원이었지만 몇 년을 타다 보니 감가를 따졌을 때 1,000만 원 정도 평가받는다고 할 때, 폐차를 해야 할 만큼 사고가 났다 해도 자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1,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얼마로 자차를 설정했느냐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차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으로 책정하면 보험사가 받아줄까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나 보험가액이 시중가격보다 높아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린 만큼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받아갑니다. 보험사에서 실제 보상은 1,000만 원 이상 해주지 않지만 가입은 받아줍니다. 보험사 약관에는 피해 보상 시에 차량 가액 이상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가액 이상을 계약해주고 보험료를 더 받아갑니다. 뭔가 이상하죠? 대인이나 대물, 자손보험의 경우 설정한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는 설정한 금액이 차량 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만 설정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게 설정한 자차 보험이라 해도 보상받을 때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보다 높게 설정하고 지불한 보험료는 뭘까요? 그냥 보험사가 고마워하면서 주머니에 챙기는 금액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더 높게 설정한다며 대한민국이 지불하는 보험료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여기까지는 된다. 전술핵 이딴 것은 씨도 안 먹히니 거론 자체를 하지 마라. 과거사를 일본이 아닌 한국이 사죄하고 일본의 협조를 요청해라.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게 한국 정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말을 애써 무시하고 징징대면 해줄 것처럼 국민을 바보로 만들면서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동맹을 부르짖으면서 임기 시작 전부터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하는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며 하는 짓거리가 정확히 차량 가액 이상으로 보험 계약을 하고 보상받지도 못하는 걸 알면서도 마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위협이 거세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다면서 피 같은 세금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한번 뜨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경비가 지출된다고 하죠. 항공모함이 작전지역으로 이래 움직이는데 대략 100억 원이 든다고 하고, B2 폭격기가 중무장한 채 한번 출격하려면 6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닌 이상 써야 되겠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북한과 군사적 긴장이 높지 않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이고,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 금액을 미국이나 일본이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더 머물러 달라고 징징거리지 않아도 되고 일본의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군사협력하자고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북한이 반발하면 저것 보라며 더 자극하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적당한 군사적 긴장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원하는데 그 비용을 대한민국이 모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막을 구체적으로 취재하는 언론이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는 대신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펼친 대북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이익을 보았으며 국민의 안전은 어떤 상태인지 국제적인 공급망 교란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속에서 한반도에서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이 대한민국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군대에 가 있는 장병은 물론이고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심정은 어떠할지 접경지의 주민들이 겪는 불안과 초조는 무엇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인지 수도권에서 울릉도와 같은 경계경보가 울리면 국민과 경제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남북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반도 주도권이 미국과 일본으로 넘어가고 영내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는 부작용은 어찌해야 하는지 미국과 일본에 매달릴수록 덜어지는 국군과 국민의 사기에 해결 방안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이전의 참사와 오늘의 이태원 참사는 물론 이전의 남북 군사 충돌에서 정부 여당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상당 기간 몹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유연하고 안으로는 강성한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외유내강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일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B&B 폭격기 아래와 앞에서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과 사진을 찍고 이것을 북한 경고용이라며 공개했습니다. 폭격기나 항공모함에서 사진 찍어 공개하고 그 다음날 B&B 폭격기와 함께 우리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면 북한에게 경고가 되어 북한 도발이 멈출 거라는 발상이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북한은 세 가지 중 하나를 하겠죠. 도발을 중지하고 움츠리거나 갈 때까지 가보자며 더 강하게 나오거나 어차피 당할 거 선빵이나 때리자며 오판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최근 모습을 보면 미국이 북한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여기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의 의지로 북한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었다 가정할 때 미국이 한미연합군을 이끌고 북진을 결정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고 연평도가 북한군으로부터 포격을 당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면 지금 북한의 모습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자권이 없고 지금은 평시가 아닌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점 타격이나 선제 공격 이런 이야기 자체가 공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권도 자신에게 없는 나라에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제정신이라고 보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현재 북한과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안보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상황 관리를 못해 미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공개적으로 불평하거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마냥 징징거리는 대한민국 뒤치다꺼리로 만족할 미국이 아닙니다. 한반도를 두고 미국의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정변이 일어나길 학수고대하는 일본이 있고 어떤 계기로든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중국이 미국 앞에 있습니다. 우러 전쟁에서는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선에 그쳐 있지만 국지적인 전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미국이 하는 순간 우리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화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헥헥거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하고 남한의 윤석열 정부도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남북 긴장으로 정권 유지에 작은 이익을 보려다가 민족 전체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민족 전쟁 없이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후원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